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인질 삼아 무려 14조 원을 요구하던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꺼내든 카드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즉시 주한미군 전체를 압수수색하람. 곧바로 시작된 압수수색에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감히 미국을 의심해?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단 48시간 만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0조 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금액을 청구할 배짱이 있을까요? 14조 원.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10배를 역청구한다. 누가 봐도 허세였죠.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통첩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던진 카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분 후에 일어난 일은 제 20년 군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코넬, 당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운영참모였습니다. 평택 기지의 모든 행정과 회계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그날은 2025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 통첩이 발송된 직후였어요. 브래드 하워드 NSC 동부가 보좌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한 도박사 같았죠. 맥코넬, 한국 정부가 항복 선언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통신 담당 소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청와대에서 공식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죠. 어차피 항의나 재고 요청이겠거니 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군 기지 이용료 140조 원을 소급 정산합니다. 즉시 감사를 개시합니다. 하워드의 얼굴이 화면에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다시 읽어봐. 저는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140조 원. 10년간의 미납 이용료. 즉시 감사 개시. 단어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장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음 순간 들어온 보고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통신병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미국의 14조 원 요구에 140조 원으로 맞대응. 전례 없는 외교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청와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동안 제공한 토지와 시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워드가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한국 대변인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허세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기지 내부 서버를 확인하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접속 로그에 낯선 흔적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IP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니 무려 3년 전부터였습니다. 대령님, 이게 무슨... 기술 담당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극비로 분류했던 회계 파일들의 접근 기록이 빼곡히 떠 있었어요. 2019년 무기 구매 내역, 2020년 시설 공사비, 2021년 인건비 지출, 모든 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접근 기록을 분석하자 특정 패턴이 보였어요. 매달 5일, 15일, 25일, 정확히 열흘 간격으로 접속했더군요. 마치 정기 감사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3년간 조용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접속 기록에 특이한 파일명이 있었어요. 알파 코드라인.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장교들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극비 파일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청구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일격이었습니다. 하워드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국방부, 합참이 모두 연결됐죠.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부차관보 마이클 로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한국이 우리 서버에 어떻게. 로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감사원, 미군 회계 불일치 4,800억 원 발견.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4,800억이라니요? 그것도 불일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횡령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암시였죠. 그때 강서윤 국방부 대외전략국장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주한미군 시설은 한국 영토이며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권국가. 이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보호받는 국가로만 봤었죠.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보호비가 아니라 이용료였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펜타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회계 자료를 봉인하고 감사를 거부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대응하기도 전에 다음 수를 둔 상태였어요. 청와대가 감사단 파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뜬 감사단 명단을 보니 국세청, 감사원, 국방부 합동팀이었어요. 그것도 60명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단장 이름이었습니다. 강서윤. 방금 성명을 발표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 전문가를 단장으로 보낸 겁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라는 거였죠. 하워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저들을 막아 기지 출입을 통제하고. 하지만 그의 명령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에는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명시되어 있었죠. 감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조약을 어기는 셈이었습니다. 대령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장교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영토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감사권은 사실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7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권리를 이제 와서 꺼내든 겁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비장의 카드처럼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기지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한국 감사단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서버실로 다시 내려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었을까? 삭제했다고 믿었던 파일들, 은폐했다고 생각한 거래들. 그 모든 게 어떻게 그들 손에 들어갔을까? 통신 장교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령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측이 접근한 파일들, 모두 회계 관련입니다. 그것도 특정 계좌와 연결된 것들만요. 특정 계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이용료가 아니라 잠깐, 이 계좌 번호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번호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운영비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공식 장부와 2,800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대령님, 감사단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4조 원의 통첩으로 시작된 이 게임이 140조 원의 역습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라 70년 동맹의 본질을 다시 쓰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거요.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감사단이 도착한 겁니다. 검은 차량 12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 차량에서 강서윤 국장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겉표지에 프로젝트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40조 원.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강서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코넬 대령님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파란색 파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 근거한 정식 감사입니다. 저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응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어요. 새벽에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윤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4조 원 통첩도 새벽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같은 시간대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으름장을 놓으려 했지만 강서윤 국장이 다음에 한 말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3번 서버실부터 가겠습니다. 동관 지하 2층. 맞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번 서버실은 극비 시설이었어요. 건물 배치도에도 없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넘긴 게 분명했어요. 그건 보안구역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서윤 국장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기지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2022년 시설 확장 때 추가된 서버실이죠. 예산 집행 내역도 있습니다. 80억 원이었던가요?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서버실 출입 기록이었는데 제 이름이 가장 많이 찍혀 있었어요. 옆에 있던 박상우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새벽 2시 30분. 비상 점검이라고 기록하셨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특별 회계 정리를 했던 날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금을 옮긴 날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 장교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대령님, 큰일입니다. 외부 통신이 전부 차단됐습니다. 뭐라고? 펜타곤과의 연결도, 워싱턴과의 핫라인도 모두 끊겼다는 겁니다. 강서윤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가 끝나면 복구됩니다. 다만 외부 개입은 곤란하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감사단 60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 흩어졌어요. 어떤 팀은 회계과로, 어떤 팀은 보급창으로, 또 다른 팀은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 리허설한 것처럼 완벽한 동선이었죠. 저는 강서윤 국장을 따라 3번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맥코넬 대령, 알파 코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최고 기밀 암호명이었거든요. 장교들의 비공식 자금 운용을 가리키는 은어였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서버실에 도착하자 한국 측 기술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하더니 빠른 속도로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와 코드가 정신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술 요원이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들. 강서윤 국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브래드 하워드가 추진한 프로젝트 독수리. 3,6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실제 사용은 800억 원뿐이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직접 인정하길 원할 뿐이죠.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CNN 중계차가 기지 앞에 도착한 겁니다. 리사 맥클린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긴급 보도를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정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감사단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대령님, 한국군 헌병대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따라오시겠습니까? 손에는 소환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감사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에 거대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10년간의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들이 마치 거미줄 같았죠. 그 중심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하워드, 그리고 리처드 맥코넬. 앉으세요.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날짜는 작년 10월 27일. 바로 제가 비상 점검을 했던 그날이었죠. 영상 속에는 제가 서버실에서 뭔가를 급하게 삭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3년 전부터 우리와 협력해 온 사람이죠. 내부 고발자라니. 우리 중 누군가가 배신자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가 진정한 애국자였을까요? 강서윤 국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군이 한국에 청구했던 방위비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 무려 40조 원에 달했죠. 이게 바로 140조 원의 근거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정당한 방위비가 아니라 착취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해온 일들이 이렇게 추악했다니요. 밖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미군 장교들이 항의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한국 헌병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소환장을 전달했죠. 제가 창밖을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 3명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스티븐 대령이었죠. 시작일 뿐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자부심이, 믿음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협조하시겠습니까?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니,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들 손에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고백이자, 증언이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서류를 실어 나르고 감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평택 기지는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140조 원을 청구할 겁니까? 강서윤 국장이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보여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겠죠.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모든 걸 털어놔야 했습니다. 3년간 숨겨온 비밀들을 말이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코드라인은 2019년 11월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제 고백이 시작되자 강서윤 국장이 손을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기술 요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모니터에 서버 화면이 떴습니다. 평범한 운영체제 화면이었죠. 하지만 기술 요원이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도 완벽히 되살릴 수 있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운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바로 제가 말하려던 그 날짜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 뜬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800억 원. 제가 알고 있던 금액의 10배였습니다. 놀라셨나요?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빙산의 일각만 본 겁니다. 기술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펜타곤에서 시작된 선이 평택을 거쳐 여러 갈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스위스로, 일부는 케이맨 제도로, 일부는 싱가포르로 향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방위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지도죠. 박상호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0년 3월 15일, 계좌 끝번호 7348. 500억 원이 입금됐다가 이틀 후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바로 여기로 갔죠. 그가 가리킨 곳은 제 개인 계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였어요. 저는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다음 순간 나타난 화면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제 서명이었습니다. 디지털 서명뿐만 아니라 직접 쓴 사인까지 서명했죠. 문서 제목은 특별 운영 자금 전용 승인서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서명했던 그 서류였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비상금 조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횡령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캠프 험프리스 장교 클럽. 브래드 하워드가 당신에게 이 서류를 건넸죠. 어떻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아는 거죠? 그때 강서윤 국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장교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와 하워드가 악수하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서류가 놓인 테이블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당신들 중 한 명이 말이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도로 봐서 우리 테이블 근처에 있던 사람이 찍은 게 분명했어요. 그날 거기엔 스티븐 회계과장과 마이클 로엘 부차관보가 있었습니다. 스티븐인가요? 아니면 로엘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강서윤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삭제했다고 믿었던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2월의 비밀회의 영상이었습니다. 펜타곤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야 한다. 하워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난달에도 300억을 빼돌렸는데 아무도 몰랐다. 회계 시스템이 완벽하다.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합참의 로버트 헤인즈 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헤인즈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헤인즈 차장이 내부 고발자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헤인즈가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겁니다. 한국인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하워드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나? 우리가 주는 정보만 믿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살짝 움직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촬영 각도를 조정한 것 같았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잠깐 비쳤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영상은 누가 찍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답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죠. 기술 요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복잡한 금융 용어들 사이에서 몇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달 특정일에 특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패턴이었죠. 2,800억 원. 박상우 보좌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빼돌린 총액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관여한 건 기껏해야 10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 규모는 그것의 28배였다니요. 당신은 졸이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말했어요. 하워드와 그의 일당이 당신을 이용한 거죠. 필요하면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스스로 공범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헌병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스티븐 대령이 자백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병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맥코넬 대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 사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티븐이 절 감쌌다고요? 왜죠? 강서윤 국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녀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면 협조하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범으로 기소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죠. 강서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하워드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거짓의 탑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워드가 처음 평택에 왔을 때.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헬기 세대가 급하게 이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브래드 하워드가 도주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장교 2명과 함께 헬기를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 국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계획대로네요. 계획대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국제 지명 수배가 떨어집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도망치는 것 자체가 유죄 인정이죠. 과연 10분 후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브래드 하워드 NSC 보좌관, 횡령 혐의로 도주 중. 한국 정부, 국제 체포 영장 발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걸. 한국은 단순히 감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려는 거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헬기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도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이제 진짜 청산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워드가 도주한 지 6시간 후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사실에 있었지만 CNN을 통해 펜타곤의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입니다. 그가 말했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죠. 하워드 보좌관의 행동은 미국 정부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그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럼 왜 다른 장교들도 함께 도주했습니까? 2,800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강서윤 국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봐야 할 것 같네요. 화면에 뜬 문서는 미 국방부 감찰관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회계 비리 조사 최소 3명 연루 추정.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주요 관련자 명단 맨 위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 이름 옆에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측도 당신의 역할을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죠. 박상호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공범인지 희생양인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받더니 제게 건넸어요. 당신을 찾습니다. 맥코넬?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로웰 부차관보였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쳤군. 로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우리 모두 끝장이야. 너도 알잖아.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분 안에 그곳을 빠져나와 로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헬기를 보낼 테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죠. 강서윤 국장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도망칠 기회를 포기했네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에 가담했는지 말이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죠. 당신이 서명한 문서들입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가 떴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제가 더듬거렸어요. 아니, 서명은 했지만 내용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확인해줬어요. 당신은 비상운영금 조성 서류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내용이 조작됐죠. 무기 구매 대금을 빼돌리는 문서로 바뀐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정말 바지사장이었어요. 하워드와 그의 일당이 제 서명을 악용한 거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상호 보좌관이 노트북을 돌려보였습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원본 작성일과 수정일이 다릅니다. 당신이 서명한 후 일주일 뒤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이용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대한 횡령에 가담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로버트 헤인즈 합참 차장이었어요. 맥코넬, 정신 차려. 헤인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어. 동맹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무너져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헤인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순진하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작게 박수를 쳤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800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죠.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강서윤 국장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40조 원이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40조 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140조 원 청구가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당한 요구였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개인 계좌로, 일부는 유령 회사로, 일부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죠. 다른 목적. 그게 뭔지 묻고 싶었지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미군 대령 1명을 끌고 들어왔어요. 팁은 회계과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맥코넬, 이 배신자. 배신자는 당신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스티븐이 비웃었어요.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 너도 돈 받았잖아. 받았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죠. 당신들이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 이용했지. 스티븐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모든 게 더 큰 계획의 일부야. 강서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스티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말로 더 큰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말하면 감형해드리죠. 강서윤 국장이 제안했지만 스티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워드가 도망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워드의 도주가 왜 모든 걸 무너뜨린다는 거죠? 강서윤 국장도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워드가 가진 게 뭡니까? 문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 스티븐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요구했어요. 그가 끌려나간 후 감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거요. 대령님, 강서윤 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독수리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프로젝트 독수리. 어제 그녀가 언급했던 그 프로젝트였죠. 예산 3,600억이 배정됐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그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완전한 블랙 프로젝트였죠. 블랙 프로젝트. 의회 승인도 감사도 받지 않는 비밀 작전. 그런데 왜 한국 땅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집중했어요. 새벽에 수송기가 여러 대 왔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비행이었죠. 그리고 뭔가를 실어 날랐습니다. 뭘 실어 날랐습니까? 박상우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컨테이너에 방사능 표시가 있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사능이요? 그때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죠.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면서 감사실이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도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강서윤 국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상황 보고하라. 외부에서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미군 측이 기지 전체 전력을 끊었습니다. 설마 무력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강서윤 국장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오히려 이걸로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죠. 확실히 그랬습니다. 단순한 횡령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맥코넬 대령. 강서윤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결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상등에 비친 평택 기지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죠.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작전을 시작하죠. 진짜 작전. 지금까지는 서막이었단 말인가요? 그녀가 암호를 입력하자 노트북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지도였는데 여러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72시간 후, 이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미군 기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사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70년 한미 관계의 대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죠. 72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강서윤 국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지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한국 감사단은 즉시 기지에서 철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하지만 강서윤 국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계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정확히 예상한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뭐가 시작입니까? 제가 물었지만 곧 답을 알게 됐습니다. 창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국군 헬기 수십 대가 기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는 장갑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이건 침공입니다. 누군가 무전기로 외쳤지만 강서윤 국장이 정정했습니다. 침공이 아닙니다. 시연이죠.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 기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시연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군산 기지 영상이 떴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미군 기지를 포위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국 영토 내 외국군 기지를 감싸 안은 거였죠. 대령님, 박상호 보좌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CNN 생중계가 떠 있었습니다. 리사 맥클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군이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패닝하자 드론 수백 대가 하늘을 수놓고 있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각 드론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위인 동시에 압도적인 힘의 과시였죠.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화면에 뜬 얼굴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맥코넬,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주권. 이건 적대 행위야. 장관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장관님, 한국 영토에서 한국군이 이동하는 게 왜 적대 행위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마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강서윤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핵심을 보여드리죠. 따라오세요. 우리는 감사실을 나와 지휘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한국 기술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군 시스템과 병렬로 연결된 한국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죠. 뭘 하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력 통제 시연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공급하는 전력 없이 이 기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택 기지의 전력은 한국 전력망에서 공급받고 있었어요. 비상 발전기는 있지만 전체 기지를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3, 2, 1. 강서윤 국장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시작.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기지 절반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핵심 시설만 겨우 유지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확인해 보세요. 박상호 보좌관이 말했어요. 화면에 미군 운영 계좌들이 떴습니다. 하나둘씩 빨간색으로 바뀌더니 동결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미군 관련 계좌가 모두 정지된 겁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지휘통제실에 있던 미군 장교가 외쳤어요.
불법이요? 강서윤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조사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는 건 국제 관례입니다. 2,800억 원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두라는 말씀이신가요? 미군 장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한국의 조치는 정당했어요. 문제는 그동안 한국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죠.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동결된 계좌 중 3개에서 특이한 거래, 내역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어제 하워드가 도주하기 직전에 거액이 인출됐던 흔적이었습니다. 800억 원. 기술 요원이 보고했어요. 스위스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도주 자금이었구나. 하워드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였을까요? 하워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감사를 시작할 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강서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정보를 흘렸죠. 쥐를 구멍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응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행동을 유도하고 조종했던 거예요. 밖에서 또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국군 전투기였어요. F-35 편대가 낮게 비행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드론이 촬영하고 CNN이 전 세계에 생중계했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강서윤 국장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F-35를 운용하고 첨단 무기를 갖췄죠. 무엇보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아니, 어쩌면 항상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맥코넬 대령. 한국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문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그동안 미군 기지를 위해 제공한 모든 것의 목록이었습니다. 토지, 시설, 세금 면제, 각종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말로 140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는 청구서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동안 제공한 것의 가치를 보여준 거죠. 제가 창밖을 보니 미군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심지어 화장실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걸 차단하자 기지가 마비된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정화였다. 제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에 강서윤 국장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우리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정화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대통령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거였습니다. 즉시 철수 준비를 하라. 그가 명령했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 강서윤 국장은 평온했습니다. 철수하세요. 다만 비용을 계산해 보셨나요?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비용은 최소 32조 원이었습니다. 장비 이동, 시설 철거, 환경 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가치의 상실이었죠. 중국이 좋아하겠네요. 박상호 보좌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미군이 떠나면 즉시 그 공백을 메우려 들 테니까요. 그 말에 백악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건 동북아 전체를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시연은 계속됐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기지 주요 시설 앞에 도열했어요. 침투가 아니라 시위였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CNN 카메라가 그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강서윤 국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동등한 동맹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어요. 진정한 동맹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했죠. 그때 미군 사령관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였어요. 흰 깃발을 들고 한국 측의 대화를 요청한 겁니다. 감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대신 전력을 복구해 주십시오. 강서윤 국장이 신호를 보내자 기지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국이 준 것을 한국이 거둘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질서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있었던 건 그저 한국의 인내심과 예의뿐이었죠. 맥코넬 대령. 강서윤 국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진실의 토대가 놓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드론이 날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드론들이 성조기가 펄럭이는 기지 위를 선회하는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 같았습니다. 72시간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택에 있었지만 화상 연결로 미국 정부회계감 사원 GAO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의회 청문회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맥코넬 대령. GAO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제가 전날 밤 강서윤 국장과 함께 정리한 서류는 600페이지가 넘었어요. 10년간의 회계 조작, 횡령, 그리고 은폐의 역사였죠.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만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주장하는 140조 원이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GAO 수석 감사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한국 측이 제공한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왔는데 어떻게? 보호의 대가를 과대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난 10년간 미군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까지 한국에 청구했습니다. 그 금액이 40조 원입니다. 화면을 통해 로버트 헤인즈 합참 차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인정합니다. 헤인즈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헤인즈가 진실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저입니다.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헤인즈가 내부 고발자였다니. 미합참 차장이 한국과 내통했다는 말인가요? 배신자, 누군가 외쳤지만 헤인즈는 담담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어요. 강서윤 국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인즈 차장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미국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으니까요. GAO 원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허위 청구 40조 원, 미신고 수익 20조 원, 횡령 및 유용 15조 원, 토지 및 시설 무상 사용 55조 원, 세금 면제 혜택 10조 원. 의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 140조 원이군요. 맞습니다. GAO 원장이 확인했어요. 한국의 청구는 정확합니다. 그때 마이클 로엘 부차관보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안보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안보요? 강서윤 국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연으로 증명했잖습니까?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동북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죠. 로웰이 반박하려 했지만 의장이 막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주제는 단순했어요. 한국의 140조 원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압도적이었어요. 반대표는 고작 세 뿐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 안의 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헤게모니였을까요?
맥코넬 대령.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증언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렇게 추악한 거래로 얼룩져 있었다니.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평택 기지 사무실에서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앞으로 보낼 공식 증언서였어요. 저는 20년간 주한미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써야 합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보호자가 아니라 점령군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상하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증언서가 아니라 고해성사였습니다. 20년간 쌓인 죄책감을 털어놓는 과정이었죠. 프로젝트 독수리는 무기 거래를 위장한 돈 세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쓰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브래드 하워드는 이를 주도했고 저는 모르고 가담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맥코넬, 증언서를 철회하라. 누군가 명령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는 진실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서명을 하고 봉인했습니다. 20년 군 경력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강서윤 국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려다 돌아섰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같은 높이에, 같은 크기로.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자랄 세상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CNN을 켰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브래드 하워드, 스위스에서 체포, 한국으로 송환 예정. 하워드의 도주도 결국 실패했군요.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등, 상호 존중. 70년 만에 처음 나온 단어들이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의외로 스티븐 회계과장이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맥코넬, 그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를 이용한 것에 대해.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욕심이었어.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시스템에 갇혀버렸지. 빠져나올 수 없었어. 시스템. 우리 모두가 그 시스템의 노예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스티븐이 말했어요. 프로젝트 독수리는 돈 세탁보다 더 큰 문제야. 뭡니까? 무기 밀매. 그가 속삭였어요. 한국 정부도 모르게 무기를 빼돌려 제3국에 팔았어. 그 돈이 3천억이 넘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맹국 영토에서 불법 무기 거래라니. 스티븐이 끌려나간 후 저는 즉시 이 정보를 강서윤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증언서가 공개될 테고, 그럼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다고.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동맹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이튿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소환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펜타곤 건물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거운 진실을 안고 돌아온 겁니다. 기자회견장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발표될 내용이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맥코넬 대령, 국방장관 비서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로버트 헤인즈 합참 차장,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강서윤 국장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미 파트너십 2025라고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이었죠. 맥코넬 대령의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충격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그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호 존중과 투명성에 기반한 새로운 한미동맹. 이제 인정할 때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요. 헤인즈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140조 원 청구. 전액 인정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그 거대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니요. 하지만 일시불은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이어갔어요. 대신 향후 20년간 분할 상환하고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니까요. 그때 비서관이 들어왔어요. 장관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맥코넬, 당신이 옳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건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는 이미 마이크가 수십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장관이 연단에 섰고 저와 헤인즈는 그 뒤에 섰습니다. 시진사 숙녀 여러분,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장관을 향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140조 원 소급 정산 요구를 전액 수용합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군산 기지 상공을 날던 한국 드론들의 모습이었어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닌 정의의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기자석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자였어요. 그리고 그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자들도 유럽 기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자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뉴욕타임스입니다. 브래드 하워드와 횡령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워드는 이미 체포됐고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헤인즈 차장이 답했어요. 관련자 모두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BBC입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든 동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때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맥코넬 대령님께 질문입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20년간 한국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미국 기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AURIT Partnership 2025 로고가 떴습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의 상징이었죠. 투명성, 상호 존중, 정의. 이 세 단어가 로고 아래 적혀 있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전면 취소됩니다. 둘째, 140조 원은 20년 분할 상환합니다. 셋째, 모든 회계는 한국과 공동 감사를 받습니다. 넷째,
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한국군과 미군은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기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중국 기자였어요. 이것은 미국의 패배 아닙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승리입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NHK 기자였어요. 일본도 비슷한 감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투명한 관계가 진정한 동맹의 기초니까요.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무언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한미 관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죠. 가디언지입니다. 맥코넬 대령님, 미국 내에서 배신자라는 비난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화면에 강서윤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생중계로 연결된 거였어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용에 보답하겠습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70년 만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인정받은 게. 그 말에 회견장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장관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프로젝트 정예를 시작합니다. 모든 해외 미군 기지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둔국과 공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평등을 선택한 거였어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CNN의 리사 맥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맥코넬 대령의 용기 말입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기립박수였어요. 미국 기자들도, 외국 기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받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야 시작이라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헤인즈 차장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했네, 맥코넬. 그가 말했어요. 자네가 진정한 군인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장님도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앞당긴 것뿐이야. 밖으로 나오니 펜타곤 상공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가 온 흔적도 없는데 신기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서윤 국장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덕분에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맞습니다. 그녀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로 세웠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가 미국을 각성시켰다는 걸. 그리고 이제 진정한 동맹이 시작된다는 걸. 펜타곤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이 오늘따라 작아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커진 건지도 모릅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딜 만큼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평택 기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어요. 공식적인 화해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새벽 5시, 저는 기지 중앙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서윤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지내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덕분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있을 국기 개양식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정확히 같은 높이에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140조 원. 강서윤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 대령님이 이 숫자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죠. 지금도 믿기 힘듭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정산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검산표였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죠.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서 도열했어요. 예전엔 따로 서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죠. 정산은 끝났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쓴 회고록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보호자로서, 수호자로서 왔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하늘 아래서 말입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첫 햇살이 기지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요구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고 평등이었으며 정이었습니다. 국기 개양대 앞에 의장대가 섰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서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지탱해 줬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부터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개의 국기가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고록을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하천국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동북아의 심장, 평화의 심장, 그리고 정의의 심장이었습니다. 국기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두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 회고록 출판하실 건가요? 아마도요. 제가 답했어요.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윙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Partnership 2025. 새로운 동맹의 이름이었죠. 저것도 계획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강서윤 국장이 놀란 듯 말했어요. 저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모양이네요.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관계를 축하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맥코넬 대령.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미군 사령관이었어요.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 제대를 제안하더군요. 연금도 보장하고요. 명예 제대. 체면을 지키며 떠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사령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요. 햇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한 가지 약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오만이 겸손을 짓밟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약속하죠. 한국도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아마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저는 혼자 남아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건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대령님, 젊은 한국군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용서해 주셔서요. 병사가 경례를 했고 저도 답례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존중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회고록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140조 원의 청구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동안 쌓인 불평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계약서였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계약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들이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이제는 태극 문양과 별들을 함께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거짓에서 진실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